네, 안녕하십니까. 12시 업앤다운 이건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좋은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런 게 상승하고 있는 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업앤다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장 초반에 이런 시가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봉 상황이고요. 지금 0.6%대 상승을 보여줍니다. 지금 1시간 내내 계속 0.6에서 0.8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고요. 2770선을 넘겼다가 하회했다.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1시간 전에는 대형과 중형, 소형 모두 다 골고루 한 0.8%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1시간이 지나니까 소형주가 더 탄력을 받고 중대형주는 약간 탄력이 주는, 어떻게 보면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갭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장이 좀 약간 약하게 마무리가 됐다가 이제 오늘 바로 이런 부분들을 메꾸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 계속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이 2773포인트, 지금 9시 구간에 약간 한 0.5% 정도가량의 변동성을 보였다가 지금도 이러한 내용들이 약간은 탄력을 살짝은 잃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이럴 때 이제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게 되면서 전기전자 쪽 전체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1100억 매수였는데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2거래일째 삽니다. 프로그램과 연기금 동반해서 사고 있고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00억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한 1,300억대까지 약간은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매수세가 약간 굳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매도세가 좀 더 커진 점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거래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밑꼬리 달고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1시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지금 장중 고점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래소하고 비슷한 점은 이제 중대형주가 약간 탄력을 잃고 이제 이 부분을 소형주가 메꾸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똑같죠? 지금 전 거래일 하락하면서 약간 갭업으로 출발했었고 그 다음에 장중 10시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고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똑같이 거래소하고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여기서 크게 좀 변동이 없는 흐름이고요.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를 합니다.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여기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외국인이 카카오 게임즈를 팔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여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시간 전에 이제 520억 매도였었는데 약간 줄었습니다. 500억 초반까지 매도세 살짝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갑니다. 지금 적게 팔지만 계속 팔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매물이 나옵니다. 이제 외국인하고 똑같은 거 팔고 있는데 1시간 전에 110억이었다가 지금 약간 매도세를 소폭 더 늘린 상황 지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다 담고 그리고 은행주를 다 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6위, 7위 이렇게 다 은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요. 오늘은 KB금융 은행주들을 대표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월에 또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2월에
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제 약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은행주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KB금융은 4분기 순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합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은 증가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SK증권 쪽에서는 이 4분기 실적 변동성이 원래 이제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이 뭐 그렇게 심각한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순이자 마진이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양호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고 추가 충당금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털 거 다 털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다 또 은행주 하면 또 배당이죠. 지금 전년 대비 61% 주당 배당금을 올렸다라는 내용,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이행했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다시 매수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3위 종목이기도 하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사는데 1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점, 전고점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갭 업으로 출발해서 바로 고가 나왔습니다. 63,200원. 그리고 계속 지금 밀리지 않고 고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관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 살까요? 정말 똑같이 사고 있네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민감주 포스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자금이 나가면서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퍼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시황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삼성 SDI가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탑5 안에 올라와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 수주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올라갑니다. 1조 3,900여 원. 이게 큰 규모랍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수주를 받은 건데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러시아에 진출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수주를 크게 받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지난해 러시아하고 중국의 이런 건설사가 서로 계약을 맺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설계와 이 조달 업무 쪽을 도급받아서 도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런 파트너사로 붙어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가장 역시 많이 사는 그런 종목입니다. 3거래일 만에 급반등 나오게 되면서 주요 매물벽을 지금 살짝 뚫어내고 있는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이제 쭉 크게 박스권으로 쭉 본다면 지금 박스권에서 하단 찍고 지금 2월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갭 업으로 출발해서 9시에 한 번 올라갔고 또 10시에 또 한 번 올라가는 상당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상승 보여줬고요. 고가는 24,000원을 넘겼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스닥 시장 넘어갈게요. 자, 외국인인데요. 에코프로 BM 많이 밀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두 종목 묶어서 보시고, 그리고 SM 엔터 쪽에서는 어제 이제 뭐 빅뱅이 혹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YG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SM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쪽에서는 시젠, 그리고 안랩, 엔캠이군요. 엔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SM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항공, 뭐 카지노, 숙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오프닝이죠. SM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속 가수들이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또 콘서트 같은 걸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어제는 YG, 오늘은 SM. 4분기 실적은 뭐 하이브까지 3사 전부 다 합치고 해도 실적 자체는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시장에서는 그래, 리오프닝 하면은 앞으로 많이 벌겠지.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엔터주들의 상승의 배경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제 바로 2세대 아이돌들의 컴백입니다. 제가 살았던 세대 아이돌이 되겠는데 이제 YG 쪽의 빅뱅, JYP 쪽에서 2PM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쪽에서 이제 다시 컴백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3거래일째 사네요. 자, 매수세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종목도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세게 줍니다. 자, 지난해 이때죠. 예, 이때가 10월입니다. 이때 이거 완만하게 좀 하락을 했었었고 주요 매물벽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닥 찍고 2월부터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단기 상승 추세까지는 회복을 한 SM입니다. 자, 장 초반부터 상당히 뜨겁게 올라갔고요. 69,500원, 거의 한 7만원까지 가서 고점 찍고 지금은 이러한 고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LNF, 2차전지 소재들 중에서 가장 좀 우등생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나노신 소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오늘 드라마 콘텐츠 쪽이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관 역시 오늘은 SM을 동반해서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LNF 보겠습니다. 증권사의 호평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비행 쿨럭거리는 거에 비하면 LNF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다른 뭐 전해질 쪽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5거래일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좋은 모습인데요. 증권사 호평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 개라서 좀 줄여와봤습니다. 최대 고객사가 이쪽 또 테슬라랑 관련이 있죠. 판매 호조 이것에 대한 수혜를 받고 원자재가 상승을 하지만 어쨌든 판가,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전가시켜버린다 이거죠. 고객 입장에선 별론데 어쨌든 LNF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을 상회했고 올해도 아주 좋을 거다 이런 내용에다가 이제 양극재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해서 삽니다. 기관 3거래일째 사고 있고 종목도 지금 닷새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25만 5천 원 이때 고점 찍고 이제 완만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뭐 네 종목 다 그렇습니다. 2월부터 다 반등을 주고 있고 단기 상승 추세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가가 거의 한 19만 5천 원 넘기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후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선물시장 보니까 약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점 프로그램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좀 연결을 해서 좀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 이틀 연속으로 바로 뵙도록 하죠.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 좋습니다. 오전장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기업 실적 호조에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물가지표 경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실적 호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가 좋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리오프닝 업종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특히 뭐 전기전자라든지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유틸리티라든지 뭐 바이오 업종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뭐
철강, 그 중에서도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업종들도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국제 유가 하락,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입찰 발표 등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디어라든지 그 엔터, 2차 전지 업종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CJ ENM의 물적 분할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학을 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 중단 소식 때문에 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굉장히 흐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9,500명 정도였고 오늘 5만 명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그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원격 의료 테마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오전장 보면서 야, 지수 코스닥은 잘 간다. 근데 또 수급을 보면 코스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양시장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십니까? 투자하기. 우선 지금 코스닥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기에 반등하는 수치 자체가 코스닥이 더 가볍게 오르기 때문에 그 코스닥에서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코스닥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으로 좀 들어가 보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 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다 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볼까요? 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뭐 기술주들이 이제 기업 실적이 드러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좋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디램에 대한 이제 매출은 잘 나오고 영업이익은 괜찮지만 낸드가 계속 적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가 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 흑자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128단 이상의 이제 기술력을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 기술력 진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작년 1년 동안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그 생각보다 대형 조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도 조금 바뀌게 되면서 투자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연간 고정 배당금이 한 2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놓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도 뭐 삼성전자 못지않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이제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좀 환골탈퇴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부터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하루 단위로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뭐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길게 봤을 때 SK 하이닉스도 좋은 투자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SM입니다. 자, 오늘은 또 SM입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우선 엔터주만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SM 어제 YG엔터랑 하이브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4분기 실적은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은 뭐 기대에 SM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는 이제 못 미치는 실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무난한 실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YG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소속 가수들이 활동을 하면서 매출이 조금 더 나왔다는 이 정도 차이거든요. 뭐 NCT라든지 에스파가 신보를 내서 한 합쳐서 419만 장 정도 앨범 판매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한 역대 두 번째 정도 높은 판매고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그만큼 높은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는 것은 팬덤이 그만큼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SM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거죠. 이제
결국은 오프라인 공연들이 힘들어지면서 NCT죠. NCT라든지 에스파 같은 SM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이 제대로 발현이 못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미국의 포스트 코로나,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독감 수준으로 이제 하향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머지않아서 이제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SM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종목 상담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M&A 이슈였습니다. 카카오냐, CJ ENM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CJ ENM이 넷마블 지분을 정리를 해서, 이제 M&A 자금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M&A에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약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만 가지고 거의 한 150% 정도 작년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M&A 관련된 이슈는 좀 소멸기에 좀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러한 모멘텀보다도 소속 가수들의 이제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올해 있는 콘서트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3사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SM이 상대적으로 엔터 쪽에서는 매력이 좀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장에 공개되게 된 신인 그룹이요, 신인 아티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이제 엔터주들 대비했을 때 매력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콘서트 재료라는 게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재료기도 해서 약간은 제가 만약 투자자라면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모멘텀이 이제 이번에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 내내 사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실체가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콘서트 일정이 잡힌 이후에 티켓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리오프닝 관련주로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외에도 여행이라든지 레저와 같은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딱 구분해서 또 순환매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포스코입니다. 네, 오늘 민감주로 보시는 거겠죠?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선 이제 핵심은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시장에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월 28일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제 주주 안건이 이제 주주총회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포스코 철강 사업을 하는 포스코를 새로 설립을 하고 기존의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이제 형태의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회사인 포스코 같은 경우가 비상장회사로 이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배 주주 순이익의 연결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라서 포스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좀 강도가 덜할 것이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기가 되면은 투자 매력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진정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업황의 이제 벤치마크 지역이 이제 베트남하고 유럽 지역인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하락세를 조금 멈추고 반등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3월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원료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이런 부분들이 판가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투자 매력이 작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가 되겠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오늘 CJ E&M과 더불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신작이 조금 별로 없거든요. 기대보다는. 그런데 생각보다 예전에 만들었던 판권을 해외 판매하는 그 구작의 해외 판권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구작 판매의 해외 판권 비중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디즈니 플러스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고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들로를 구매해서 이제 그것 내용들을 채웠던 부분 생각해 본다면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좀 빠른 이제 작전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구작에 대한 판매가 올라가면서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만들어 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신작에 대한 이제 기대가 반영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 다소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악재 또한 이제 충분히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는 접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털 건 다 털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추천주 때 다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